오늘은 여자 마음을 얻어주게 만드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차갑고 도도해 보여서 공략하기 쉽지 않은 여자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도 남자들이 쉽게 당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여자들이 어떤 시점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방법만 알고 있다면 말이죠. 여자와 남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파악하고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잠자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의 아주 작은 호감 표현이나 긍정적인 신호도 너무 과하게 받아들고 흥분해 쉽게 잠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자는 남자와 달리 좀 더 신중하게 잠자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남자는 여자와 달리 상대가 나와 잠하고 싶을 거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걸까요? 카린 교수는 이런 자의를 자손을 번성시키리 설명합니다. 동굴을 전전하며 살던 시대부터 남자는 자신의 자손을 더 많이 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어요. 강한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만 했고 그 뒤에 찾아오는 잠자리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 안 됐죠. 따라서 남자들은 여성이 자신에게 아주 작은 호감의 표시나 긍정의 신호만 보내도 그것을 잠자리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원신이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약간의 호의를 보인다고 해서 잠자리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착각해서 동의도 없이 들이대다 보면 순식간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거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자를 만났는데 쉽게 넘어오지 않아서 고민하는 남성분들 분명히 정도면 충분히 줄만한데 주지 않아서 속상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자의 호감을 얻고 꼬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 마음을 얻어주게 만드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진정성을 보인다.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자로 하여금이 남자가 나를 정말로 좋아하고 있구나, 나한테 진심이구나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자로 하여금이 남자가 단지 내 몸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상대가 별 감정도 없이 자기 몸만 원한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자는 감정적인 측면을 중요시합니다. 섹시한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정은 성적 흥이라는 도화선에 불을 지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진정성 있게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성적으로 흥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반했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누군가 당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한다는 사실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화끈하고 묘한 느낌을 아시나요? 이 느낌을 그녀가 받을 수 있게 해보세요. 당신이 그녀가 예쁘다고 생나는 사실 자체는 큰 흥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와 인사할 때 정말 미인이세요 라고 짧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또는 목소리와 음색을 살짝 낮추고 오늘 정말 예뻐 보이시네요. 눈이 참 예쁘세요. 와 같이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이죠. 특히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면서 예쁜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안목이나 센스까지 동시에 칭찬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만나볼 가치가 있는 남자라는 걸 보여준다. 여자들 마음속에는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가치가 있는 남자와 잠잘하려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돈이나 능력, 직업, 외모, 성격이나 가치관 등 자신보다
잘난 점이 하나라도 없는 남자와는 잠자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신에게 주지 않았던 여자들은 당신이 자신보다 가치가 낮은 남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당신이 여자보다 가치가 높은 사람이란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외모를 가꾸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만 가능할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훌륭하면 쉽게 가치가 높은 남자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외모나 능력 직업만이 전부는 아니랍니다. 제 지인의 동생 중에 돈 많은 성형과 의사를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오늘도 명홍 받았어 호구 하나 제대로 물었다니까라며 노상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배 나온 호구라고 항상 그 남자를 하곤 하죠. 그 여자와 만나는 돈 많은 성형과 의사는 돈과 직업에 대한 가치는 높지만 여자에게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이런 살을 하는 게 여러분이 보기엔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나 돈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점들이 중요할까요? 바로 강한 남성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자들은 강한 남성미를 뿜어내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남성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이 컨택하기. 여러분들은 모든 스킨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눈빛입니다. 서로 맞추지는 눈빛이 통하고 느낌이 통해야 비로소 스킨십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 컨택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좋아하는 여자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여자와 눈이 마주치면 안절부절하고 얼굴이 빨지며 당황하면 남성성이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자신감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눈을 쳐다보며 지속적으로 아이 컨택해줘야 합니다. 눈이 마주칠수록 호감이 높아지니까요. 낯선 이성이라고 일단 눈빛이 통하면 친밀감이나 관심이 없다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아이 컨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이 컨택을 하라고 해서 눈에 잔뜩 힘을 주고 째려보거나 대화를 나눈 동안 무조건 눈만 쳐다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자가 말하고 있을 때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이 컨택해 주세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오나 미소를 지으면서 여자의 말에 공감해주면 더 효과적이죠. 주의할 점은 너무 느끼하게 계속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금 아이 컨택을 멈추고 나서 앞에 놓인 음식이나 음료를 먹으면서 혹시라도 여자가 느낄 만한 부담감을 중화시켜 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말할 차례가 되면 또다시 아이 컨택을 하며 말을 하면 됩니다. 단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여자가 눈을 먼저 피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여자의 눈을 계속 보면서 말을 하도록 하세요. 만약 여자의 눈을 도저히 못 쳐다보겠다면 눈과 눈 사이에는 미간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 보세요. 미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치 눈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둘째, 열린 자세 취하기. 쭉 그리거나 움츠리는 건 무리입니다. 가슴을 쫙 펴고 접고 있던 팔도 펴주세요의 열린 자세는 상대방에게 자신감 있고 활동적이며 사교적이라 이미지를 준답니다. 훨씬 능력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당신을 훨씬 더 당당하고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게 해줄 거예요. 세 번째,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여자를 만날 때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능동적으로 리드해주는 남자의 모습에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죠. 만약 남자가 리드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리드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여자와 어디서 저녁을 먹을까?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어디 가지 저기 갈까라며 계속 여자의 의견을 물어보지 말고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로 가보죠.
이런 식으로 리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내 마음대로 식당을 정하면 매너 없어 보이겠죠. 그러니깐 음식점을 고르기 전에 여자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희선 씨 먹고 싶은 음식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근처 아는 맛집 있는데 거기로 가 볼까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는 메뉴를 고를 때도 능숙하게 선택하면서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 여기서는 선택지를 최소화해주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수육이랑 해물전이 맛있어요.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둘 중에 희선 씨가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보세요. 이러면서 많은 메뉴 중 2가지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게 선택지를 최소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자는 남자가 리드하면서도 동시에 배려한다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처음 만났거나 아직은 어색한 사이라 긴장이 되는데 남자가 이런 식으로 리드해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에 대한 호감이 상승하고 그의 리드하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져서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자 마음을 얻어주게 만드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 마음을 얻어주게 만드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진정성을 보인다. 2번째, 만나볼 가치가 있는 남자란 걸 보여준다. 3번째,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전문가가 전하는 이혼 후의 삶을 위한 9가지 중요한 팁.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짜 어려운 점은 이혼 후에도 계속 생활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행복한 약속의 무게, 결혼 생활의 동선을 잇고 수년간의 동거를 놓아주고 찢겨진 삶의 조각들을 주워들고 다시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발을 내딛는 것.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장기간에 걸친 법정 다툼, 공동 양육의 어려움, 감정적, 사회적, 재정적으로 자신의 기반을 찾는 데 더해지면 사랑이 없고 역기능적인 결혼 생활이 너무 멀었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의 살보다 덜 악하다. 우리는 알다시피 친숙한 것이 항상 불확실한 살보다 더 위안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추측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궁금해할 때가 아닙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이 결혼 생활의 잔해를 겪는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게다가 이혼은 가볍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므로 무엇보다 가정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가장 어두운 순간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당신은 이미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혼 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취하는 단계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에서 자기 관리로 나아가고 자신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서적 건강 및 마음챙김 코치와 상담하여 그 여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푸자 프리앙바다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과 시드니 대학교에서 심리 및 정신건강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함. 그는 혼외정사, 이별 별거, 슬픔 상실 등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혼 후 계속 진행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차례. 이혼에서 나아가는 과정은 각 개인마다 다릅니다. 결혼 기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 성격과 이혼 상황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와의 사랑이 없어 결혼 생활을 파탄했다면
예를 들어 파트너가 바람을 피운 결과로 이혼한 경우보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에 따라 전환 일정은 6개월 또는 6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에 따르면 공부 즉 배우자와의 이별을 극복하는데 평균 18개월이 걸립니다. 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 후 상실감과 혼란, 괴로움이나 걱정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길에 대한 딜레마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패한 결혼 생활의 불쾌한 경험을 뒤로 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의 정의가 독립된 독신자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면 결혼 생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 있다면 다시 사랑에 빠지게, 그러면 프로세스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 사랑을 찾을 수 없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당신은 당신은 당신이 가졌던 관계보다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즉시 적어도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혼 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거나 어려운지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애착의 수준과 강도입니다. 관계가 본질적으로 손상되었고 두 사람 모두 떨어져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동의하더라도 여전히 전 배우자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가 사랑이 아니라 건강에 해롭지만 강렬한 형태의 애착으로 묶여있는 유해하거나 학대적인 관계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결론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이며 운이 좋다면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 이혼 회복을 위한 18개월 일정에 맞춰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원치 않았던 이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으로 이러한 좌절을 밝은 미래의 기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이혼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혼은 어둠 속으로의 도약이며 그 여파로 정체감이나 정체성 상실을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비록 불행했지만 가족 단위의 일원이었고 결혼 생활에서 당신이 맡은 역할은 당신의 정체성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와 같은 질문에 압도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가? 가족. 이혼이 너무 오래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인생을 되돌아볼 수도 없지만 여전히 상실감, 죄책감, 전 배우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속 나아갈 수 없는 이유를 유발합니다. 와 같은 투자는 결혼 생활의 끝은 충격적이다. 실패한 결혼 생활은 사람에게 실패라는 죄책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상황에 대해 분리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되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혼 후 나아갈 때 중요한 9가지 팁. 이제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대답은 없지만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두고 밝은 미래를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걱정하며 무리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보세요. 귀하의 필요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불편한 감정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두뇌를 재배선하는 것도 이혼 후 계속 나아가는데 똑같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전문가가 뒷받침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유와 발전을 위해 자기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이제 다시 싱글이 되었으니 등을 돌봐야 합니다. 고통과 정서적 상처 실패한 결혼 일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소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자기 관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평화와 행복, 기쁨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이혼 후에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파트너십의 절반이 아니라 완전한 개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자기 관리와 자기 사랑으로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신을 키우십시오. 라고 POJA는 말합니다.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면 회복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 빨리 치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삶에 포함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자기 관리 행위입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약물 남용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대처 메커니즘을 피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지하여 지지와 위로를 얻으세요. 자신을 고립시키지 마세요. 건강하게 식사하시고 건강 관리하세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 어떤 형태로든 신체 활동을 포함시키십시오.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돌핀은 이혼 후 우울증을 치료하는 마법의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 챙김과 일기 쓰기를 연습하세요. A. 상실을 슬퍼하되 언제 멈춰야 할지 아세요. 이혼 후의 삶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우여곡절로 가득한 끝없는 미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이상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파트너가 없습니다. 그곳은 인생에서 두렵고 외로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은 인생의 결정적인 측면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불확실성은 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에 담거나 밀어내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에는 용감한 것이 없습니다. 감정에 직면하고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후 초기에는 슬픔, 상실감, 혼란, 두려움 등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을 씻어내도록 하세요. 모든 과정을 거쳐 슬픔의 단계. 필요하다면 울고 고함치고 비명을 지르세요. 이러한 감정을 모두 처리한 후에는 결혼 생활이 이제 닫힌 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뒹굴기를 멈추고 인생을 벽돌 하나하나 재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투자는 전 배우자와 함께한 즐거운 시간을 모두 기억하더라도 뒹굴지 말고 그 추억 속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세요. 고민과 신중한 고민 끝에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을 방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때입니다. 3. 새로운 삶의 계획을 정리하세요. 이혼 후 삶을 재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얽매여 있던 두 생명을 떼어내면 온전한 상태로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상태에 관계없이 배우자들은 서로에게 많은 의존을 합니다. 이혼은 그러한 지원 시스템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때문에 자신의 경력을 뒤로 미룬 여성으로서 이혼 후 계속 살아가고 싶다면 다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직업을 찾기 위해 네트워킹 기술을 향상하거나 부활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혼 후에도 남자로서 계속 나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아내가 짊어졌던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혼한 부모라면 공동 양육, 자녀의 일정, 학습, 학교 프로그램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를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배우자에게 편리하게 넘겨주던 일까지 이혼은 학습과 학습에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3. 당신의 삶에서 해로운 사람들을 잘라내세요. 인생은 당신에게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혼 후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의 삶에서 해로운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어떤 이유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은 사례를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면 불륜 후에 떠나라. 당신은 당신의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파트너의 범법을 상기시키거나 그것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과 불륜 사건 이후 계속 나아가는 것도 충분히 어렵지만 유독한 친구와 가족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유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때 그것들을 뒤에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중도에 빠지게 하십시오. 4. 이혼 안타까운 파티를 너무 오래 지속하지 마세요. 결혼의 끝은 당신에게 가능성의 끝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자기 연민, 분노, 괴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젊은 나이에 결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파트너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전혀 모릅니다. 50세에 이혼했다 배우자와 수십 년을 보낸 후에는 인생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걱정, 연민, 부적절하다는 감정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걱정, 연민, 부적절하다는 감정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패한 관계 그 이상입니다. 이혼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는 극심한 이혼을 초래할 수 있는 다툼이 있는 이혼의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하는 유명한 이혼 변호사 반다나 샤 BONOBOLOG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정 너머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절차가 오랫동안 진행될 수 있지만 진행 절차는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5. 전 애인과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파트너가 모든 연락을 끊고 다시는 길을 건너지 않기 위해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별과 달리 이전 배우자를 인생에서 완전히 잘라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한 부모로서 공동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처와의 건강하지 못한 경계 또는 전 남편은 당신의 정서적 안녕을 파괴할 수 있으며 또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담 심리학자 카비타 파냠 이전에 BONOBOLOGY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혼 후 당신은 전 애인의 삶에서 제3의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닐 때 그들의 배우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당신의 배우자 역할을 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따라서 시간을 들여 어떤 경계를 설정하고 싶은지 결정하고 이를 전 배우자에게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행동하여 당신이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있다는 메시지를 그들이 받게 하세요. 다음은 전 애인과의 건강한 경계의 몇 가지 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추악하든 말입니다. 섹스나 성생활에 관한 어떤 논의도 금물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싸움의 볼모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애 생활이나 새로운 관계에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문자 이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정중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 둘 중 하나가 촉발되면 토론을 끝내고 나중에 주제를 다시 다루겠습니다. 6. 자녀가 이혼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의 이혼은 아이들의 삶을 허리케인처럼 휩쓸고 아이들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투쟁과 싸우면서 당신은 다음을 간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당신이 공동 양육을 결정하든 둘 다 항상 옆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든 관계없이 그들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이러한 전환을 더 쉽게 만드는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전 애인이 당신을 지원하고 싶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힘들고 감정적으로 취약한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스스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자녀가 이혼에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당신과 공유하고 판단이나 실망 없이 경청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자녀가 부모 중 한쪽 편을 선택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지 마십시오. 이혼 이유를 나이에 맞게 설명하고 상대편 부모를 이야기 속의 악당처럼 보이게 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거나 개인적으로 비난하지 마세요. 변화된 가족 역학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경우 상담사와 대화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십시오. 7. 지원 그룹에 가입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그룹은 꼭 필요한 관점과 검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때 당신은 자신의 어려움과 경험이 고립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배 안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고 당신이 반대편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혼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울한 시기에 희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8.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결혼의 해산만큼 큰 좌절은 정신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 후 우울증은 실제로 위험합니다. 리서치인은 이혼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6배 더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건강. 모든 충격적인 사건은 정신 건강의 위험을 초래하며 이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충격적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POJA는 조언합니다. 정신 건강이 타격을 입었다고 느끼거나 이혼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약함이나 부끄러워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자기 관리의 한 형태이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찾고 계시다면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상담사에게 문의하세요. 보노볼로지 패널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9. 한동안 싱글로 지내는 법을 배우세요. 싱글이고 파트너가 없다는 생각은 오랜 관계를 유지한 후 별거한 사람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느끼는 것은 정상이다. 이혼 후 외로운 하지만 이혼 후 바로 데이트 게임에 뛰어드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관계가 건강하고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실패한 결혼 생활로 인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캐주얼한 데이트가 잃어버린 즐거움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베팅하지는 마세요. 작동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도움 없이 혼자 있고 자신을 발견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데이트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모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반동적인 관계가 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